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1억대 초반으로 서울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GTX를 포함해서, 또 GTX가 무려 2개 노선이나 들어가는데, 이 GTX를 포함해서 총 14개의 도시철도가 앞으로 깔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아주 광역환승센터로 개발되는 곳, 서울 도심안에 14개의 도시철도가 지나가고 또 7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그런데 1억대 초반으로 이 초고층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지역일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청량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 청량리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이 청량리라는 지역이 1899년에 최초로 전차가 개통됐던 지역이다. 조선시대에 최초로 전차가 개통되면서 이 청량리 일대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11년도에 용산에서 연해주까지 이어지는 경원선이 또 청량리역을 개통하면서 바야흐로 사람과 물류와 자본이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1974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대중교통 시대를 맞이한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서 청량리는 말 그대로 상전벽해, 그죠?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이런 상전벽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청량리에서 어떻게 1억대 초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과연 있을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서울시 7대 고밀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저희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시에 7군데 고밀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중에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 삼성역, 왕십리, 청량리, 광운대, 창동역이 이제 고밀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6일 전이네요. 서울시 천지개벽 비밀스러운 보물 7곳을 들여다본다. 27분 정도 되는 내용이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 이 7군데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투자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미래 가치는 이 지역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패스하고요. 자, 이 7대 역세권 개발 사업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 4군데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3대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3군데 국제 업무지구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서울역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이제 용산역 국제 업무지구, 삼성역 국제 업무지구. 이 3군데는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세계 10위 이내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3군데 고밀도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 타운, 마이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업무 타운을 개발하는데 그중에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삼성역이 3군데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되고요. 또 3군데 광역적인 종합 환승센터, 교통의 중심지가 개발되는 지역이 있죠. 이 3군데의 교통의 중심지가 개발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 바로 청량리 역세권과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삼성동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3군데 지역은요, 3대 광역환승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서울역 같은 경우는 무려 13개 노선이 들어갑니다. 근데 서울역보다 더 큰 지하철 노선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죠? 바로 청량리역이죠. 무려 14개 노선. 그리고 앞으로 이 삼성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3개 노선이 더 들어와서 4개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이 청량리와 서울역과 삼성역은 무려 GTX 노선이 2개 이상씩 들어가는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강북의 삼성동 또는 잠실과 같은 입지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량리라는 지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토지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가격, 건물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이 청량리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 그리고 전체 청량리 개발 계획 중에서 이제 한 20%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80% 이상의 개발 기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개발 효과가 있고요. 이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는 5분 걸리고 여의도까지는 약 10분 정도, 그리고 삼성역까지는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어마어마한 잠재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북, 이 동북권에 삼성동이나 잠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라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개별적인 물건의 가치보다 입지의 가치가 상당히 우선시되는 시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청량리에 대한 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광역교통망이죠. 무려 14개 이상의 도시 철도가 앞으로 개통을 하게 되고요. 현재만 해도 6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북과 강남, 그러니까 분당선을 통해서도 강남 접근성이 현재는 충분히 가능하고, 1호선을 통해서 도심 접근성이라든가 용산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들어올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면목선, 그리고 GTX BC 노선들이 있고, 지방을 가기도 상당히 수월하죠. 그러니까 광역 환승센터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서울을 포함한 모든 대도시라든가 지방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데가 광역 환승센터입니다. 그게 청량리역, 서울역, 삼성역 이 세 군데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광역 교통망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광역 환승센터가 들어가겠죠. 총 사업비가 1,699억 원, 거의 1,700억 정도 들어가는 광역 거점 환승센터고요. 이 동북부의 광역 거점 도시가 이 광역 환승센터와 함께 앞으로 이 동북부의 광역 거점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제 국토부에서 2020년 10월 27일 날 발표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광역 환승센터를 통해서 일자리와 문화, 주거 등 복합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재 추진이 진행되고 있죠. GTX B 노선과 C 노선이 있고요. 초단위의 수평 환승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분단위도 아니고 초단위니까 대기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초단위로 환승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초단위로 이 환승이 가능한지. 뭐 동일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을 시킨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이 14개의 교통망이 들어오면서 동북부의 광역 거점 도시로 이제 발전되는 지역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14개의 광역 교통망이 들어오는데 재개발이 안 될 리가 없죠. 이 청량리는요, 이 청량리역을 기준으로요, 말 그대로 거의 신도시급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가 마포라든가 성동구, 용산 이런 지역에 3기 신도시가 도시만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전 초대박이겠죠. 그죠? 이 청량리역을 기준으로요, 이 청량리역 주변에만 크고 작은 재개발 구역이 무려 30곳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청량리역을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광범위하게 재개발 지역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있는 게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라고 아시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재개발이고, 이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통해 갖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많은 특혜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개 구의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은 한 개 단지밖에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청량리역 일대,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하는 청량리역 일대는요, 무려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구역이 2개나 지정됐다라는 거. 청량리의 19번지 일대에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제1차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신속통합 2차가 청량리역 아래쪽, 그러니까 답심리 주변에 간대매공원 주변에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2차가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 중에 특혜예요. 다른 곳은 한 개 구의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하나만 구역 지정을 해주는데 청량리역 주변은 무려 2개나 지정했다라는 것은 여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 청량리역 주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재개발이 되냐면,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하는 이 여기가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말 그대로 역세권 고밀도, 이 지역은 고밀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죠.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 용두동이라는 지역이고요. 용두역을 기준으로 이 반경 500m 이내, 그리고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이 반경 500m 이내들이 기본적으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진행하는 지역이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각종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있죠. 여기는 이제 전농답심리 뉴타운 지역입니다. 이 전농답심리 뉴타운 주변에도 이제 답심리 지역이라든가 전농동 지역, 뉴타운 구역에서 빠져 있는 지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가지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고 사업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구역에서 빠져 있는 인접 지역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면 이 이제 청량리 중앙시장을 기준으로 제기동 구역과 청량리동 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현재 구역 7구역, 8구역 등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둔 지역들도 있고, 어쨌거나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아주 많은 구역들이 이제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 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이 역세권 개발 활성화 지역으로 이제 거의 고밀도 개발을 진행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효성 해밀턴이라든가 롯데캐슬이라든가 요런 애들이 초고층으로 지금 입주를 대기하고 있고, 최근에 청량리역 북쪽 지역 요 삼각형 땅이 지구 단위로 이제 묶이면서 여기가 종상향이 예정입니다. 이제 미주 아파트를 끼고 있는 지역들이죠. 요 지역이 이제 앞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역시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량리 지역은 현재 신도시급 상당히 많은 물량의 재개발들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어딜까요? 대표적인 데가 성동구라 마포 같은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동구나 마포 같은 지역도 과거에는 지금 청량리처럼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들은 단독 다가구나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 다가구 다세대들은 현재 온데간데 없고 거의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이제 바뀌어버렸죠. 이제 그러면서 그 지역에 GDP가 올라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성동구나 마포구의 GDP가 한 5천 불이었다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GDP가 3만 불, 4만 불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량리가 지금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청량리 지역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만 이 많은 지역들이 아파트로 바뀌면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갈 거고, 그 아파트들은 다 높은 가격대들이 형성이 될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교통망이 들어가면서 사람과 물류와 자본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량리역 역세권 주변들이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현재 투자 금액이 작게는 1억에서부터 많게는 1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1억은 또 과연 무엇이냐?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재개발 구역들은 현재 구역이 지정된 곳들이고, 이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5억에서 10억 정도의 투자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보시면 이 구역에서 약간 빠져 있는 지역들이 있죠. 이렇게 군데군데 빠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바로 인근 지역들이 바로 옆에 동네가 길 하나 차이로 바로 인접 지역들이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지역들, 이 재개발에서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현재 추진위가 만들어졌거나 동의서를 구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이 1억이나 1억 초반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거 조합원 자격을 좀 지위를 내가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청량리 지역에 있는 초기 재개발 지역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자금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중에 제기동이라든가 청량리동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지역이라든가 전농답심리 뉴타운 지역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나의 금액에 맞게끔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겠죠. 어쨌거나 청량리 지역은 광역교통망과 함께 신도시급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자, 근데 이 신도시급 재개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청량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초고층 개발입니다. 이 초고층 개발. 이게 이제 이 청량리역이고요. 청량리역 주변에 이런 초고층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고, 이 청량리역 주변에 초고층 개발이 진행되는 곳 바로 인접 지역 보면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땅들, 이 주변에 이렇게 빌라촌들이 있잖아요. 이 건물 바로 뒤쪽에도 이 전체가 빌라촌이고 이 앞쪽에도 빌라촌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바로 인접 지역들이 어쨌거나 다 향후에 구역 지정이 된 지역이든 안 된 지역이든 간에 재개발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이 초고층 개발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란 건 무엇일까요? 상징성이라는 건 바로 지역 이미지를 바꿔놓는 하나의 일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고층 개발이 갖고 있는 상징성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을 부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청량리라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연세 드신 많은 분들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청량리 하면 그래도 중위급 이상의 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청량리 주변 지역이 다 초고층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고층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지역들은 다 뭐예요? 그 나름대로 랜드마크가 되어 있고 상징성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청량리라는 지역, 이 초고층 주택들이 전체 물량의 이제 20-30%밖에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초고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이 70% 이상 남아 있다.
그죠? 그냥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 청량리는 뭐 홍콩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지역들처럼 홍콩처럼 되겠죠? 상하이나 홍콩처럼 마천루, 초고층 마천루가 즐비한 그리고 스카이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그리고 야경이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대형급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있는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자, 네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제 청량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대학가죠. 뭐 성신여대 고대부터 카이스트, 시립대, 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고등학교 뭐 한예종은 대학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학교에 맞먹는 급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 하면 주변에 수많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와 비슷하죠? 마포와 비슷하죠. 마포와 그죠? 근데 마포는 이렇게 많은 대학가를 끼고 있는 빌라촌이었었던 게 아파트 단지로 바뀐 거고 근데 청량리는 이제 마포처럼 이런 많은 대학교를 끼고 있는 빌라촌이 앞으로 아파트로 바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20년 전에 마포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전에 마포에 투자하셨으면 여러분들 어떠셨을 것 같아요? 공덕역 주변에 투자를 했다. 근데 공덕역보다 사이즈가 4-5배 큰 지역이 청량리역입니다. 개발 방향이나 개발 규모만 보더라도 20년 전에 공덕역에 투자하셨으면 여러분들 큰 수익을 가져가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지금 공덕역 주변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성신여대라든가 고대, 카이스트, 경희대 외에 시립대, 한예종 등이 있다 보니까 이 대학가를 끼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 지역에 많은 석박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바로 이 북쪽 지역이죠. 경희대 주변에서 이 북쪽 지역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홍능이라는 동네입니다. 카이스트, 외대, 경희대를 끼고 있는 이 북쪽 지역 청량리역. 그래서 아까 지구 단위 북쪽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청량리동 재개발 북쪽 지역 여기가 홍능이라는 지역인데 이 홍능이 앞으로 동북부의 판교처럼 개발될 예정입니다. 홍능 바이오 클러스터가 이제 앞으로 추진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지역은 청량리동, 회기동, 종암동, 하월곡동 일대고요. 여기에 무려 23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량리는 말 그대로 광역교통망과 광역환승센터와 그리고 신도시급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시설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바이오 클러스터, IT, R&D, BT, 그러니까 홍능은 말 그대로 광역교통망이 들어오고 광역환승센터가 들어오면서 사람과 물류와 자본의 중심지로 개발되면서 주거시설로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자리가 같이 들어온다. 뭐 제가 좀 오바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동북부의 판교라고 좀 오바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거나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된 기업들이 무려 230개, 박사급 인력만 한 5,200명 그리고 홍능 주변에 기업들에 대한 상주 임금은 한 10몇만 명, 1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신도시급 하나의 생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 기능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바이오, 헬스, R&D 지원 센터 등을 통해 갖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까지 이제 창출된다. 이 동북부의 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이제 어떻게 창출되는 거냐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생태 클러스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서울시 7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량리에 홍능을 기준으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청량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동에도 서울대를 기준으로 하는 서울도 바이오 센터와 함께 외국계 기업 100여 곳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동의 IT 기업과 삼성동과 수서와까지 연결되는 R&D 바이오, IT, 로봇, 산업 등을 통해 갖고 이 축, 동북권의 이 축이 바로 IT 바이오, R&D 사업의 혁신 축으로 개발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동, 청량리, 성수, 삼성, 수서까지 이어지는 개발 축이 앞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청량리에 대한 현재 상황,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청량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변신의 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청량리역 주변에는 수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고 이 중에 또 초고층으로 재개발되는 지역들도 있다. 투자 금액은 뭐 구역 지정된 곳은 5억에서 10억 정도 한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1억에서 3억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처를 아직까지 잘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억에서 3억대면 사실상 요즘 웬만한 아파트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어설픈 아파트 투자보다는 저는 과감하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청량리 주변의 초기 재개발을 좀 공격적으로 공략해 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투자라는 게 시간에 좀
돈을 묻어두는 거거든요. 특히나 부동산 투자는 그렇습니다. 단 이 청량리 재개발을 통해 갖고 한 2, 3년 만에 수익을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최소 5년 이상 좀 묻어두고 싶다 이런 분들은 1억대 초반이라든가 1억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특히 이제 청량리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뭐 용두동이라든가 아니면 정론닥신 이 뉴타운에서 이제 초기 재개발을 진행하는 답심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가 성공 투자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토요일날 저희가 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은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개발에 대한 내용, 내 집 마련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좀 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청량리 지금 이 지역들 중에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어쨌거나 너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투기를 부추긴다라는 또 댓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 예정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세미나 때 오시면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거에 대한 저희도 이야기, 또 저희 소견,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날 진행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567-3045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학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